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난 스승이자 마지막 스승이 된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아름답고 기품 있는 혼례 음식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고 백년해로를 꿈꾸는 이를 위해 전통 비법 그대로 혼례 음식을 만들어내는 차경욱 명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음식 명인이시다 보니까 네. 음식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봄을 떠나 보내면서 여름으로 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이제 입맛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네. 계십니다. 예.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음식 처방이 필요한지. 글쎄요, 이제 봄에는 기운이 막 치솟는 때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몸도 같이 기운이 돋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몸이 무겁거나 졸리고 그래서 충곤증이 오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옛날 어른들은 그 쓴나물을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쓴나물을 먹으면 입맛이 돋는다라고 하는데 좀 쓴 걸 먹으면요? 예. 네. 그 말은 이제 쓴나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열을 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름에서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요 시기 때는 제철 음식이 가장 좋지요.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네. 뭐 쑥이나 연근을 가지고 만든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풋마늘이나 이제 오징어나 이런 고기를 가지고 만든 누루미 같은 거 네. 예, 이런 것들로 해서 입맛을 좀 돋우시면 이 이제 그 입맛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가 될 거고요. 네. 또 기력도 찾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음식과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스승이자 어머니이신데요. 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음식을 항상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일상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음식을 특별히 뭘 이렇게 뭐 계기가 있었다 어쩌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그냥 어머니 음식이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이렇게 접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이어져 네. 내려온 거예요? 예. 네. 형제가 어떻게 됐죠? 형제는 제가 8남매의 막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오랫동안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음식을 보고 네. 또 어머니의 생각을 듣고 또 잊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네. 막내가 아니라 네, 그 네. 첫째, 가장 이런 분들이 어머니 옆에서 도와주고 음식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체득하는 경우가 그러기도 많은데 하죠. 막내는 네. 음식하면 먹는 역할 아닙니까? 이제 잘 먹으니까 네. 평가도 잘 하겠죠. 네. 그래서 어머니 예. 음식을 제가 제일 많이 먹었고요. 네. 가족 중에서 또 어머니 음식을 하시는 거를 제가 제일 오랫동안 보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에 좀 관심도 많아졌고, 네. 이제 이게 전문가의 길을 가게 됐지만요. 가족들도 다 잘하십니다. 네. 그래요? 음악도 듣다 네. 보면 그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가 되듯이 네, 네, 음식도 이렇게 먹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전문가가 될 수도 네, 있군요. 네. 경험을 네.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도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은 왜 하신 거예요? 이제 어머니께서는 여행을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시면 항상 그 여행에서 다녀오셨던 그 꽃이라든지 어떤 그 뭐 나비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를 항상 오셔서 그걸 형상화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자연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 어머니가 그걸 하실 때 내가 어디에서 이걸 이게 봤는데 이렇게 이런 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이 네.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음식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을 형상화했던 옛날 우리 음식들이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전라도가 맛의 고장이다 보니까 네. 그 음식 명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네. 중에서도 네. 혼례 음식 하면 네, 네. 뭔가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네, 좀 네. 정성이 더욱더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정확하게 이 혼례 음식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네. 걸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과 의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겪는 그런 이제 의례가 있는데 그걸 통과 의례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태어나면서 그 갖는 뭐 예를 들어 백일상, 돌상 이렇게 가지만 실제로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완전한 사회인으로서 그 홀로 설 수 있는 성인으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때가 이제 성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혼례를 할 때죠. 네네. 그래서 혼례 음식이 그 혼례 때 하는 음식들이 그래서 아주 귀한 그 의례 음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례 음식에는 이제 그 패백 음식에 네. 들어가는 패백상에 들어가는 패백 음식도 있고, 그다음에 신랑 신부 앞에다가 크게 예전에는 상을 차려놨는데 그걸 큰 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댁과 이제 그 친정 간에 서로 음식이 오고 가는 것들은 또 이바지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혼례 음식의 어떤 주가 되는 것이죠. 네. 혼례 음식 보면 네네. 그 각 재료 그리고 네네. 음식마다 네네.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네. 만들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할 때 네. 대추 이렇게 밤이랑 대추 훅 던지잖아요. 네. 그걸 저는 모르고 이제 받았는데 네네. 받은 수만큼 자녀를 낳는다고. 네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14개 받았거든요. 14분을. 네. 아무튼 네. 그 여러 가지 다 의미가 있던데 네.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소개해 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밤대추의 의미는 다산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다산을 의미도 하고, 밤 같은 경우는 그 밤 아래 알이 3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는 삼정승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삼정승만 낳아라라는 그 아들의 귀함을 표현했던 거이고요. 네네.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그 대추는 동쪽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밤은 서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걸 받았을 때 신부가 다산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집안에 들어와서 부모님 뜻을 함께해서 잘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는 거죠. 네. 또 뭐 이제 육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시는 육포는 짧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패백 음식에 들어가는 거는 넓고 길게 만들어요. 그 의미는 그거는 이제 시어머니의 치마폭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육포를 갖다 이렇게 드릴 때는 시어머니가 그걸 받으면서 내 넓은 치마폭으로 너의 허물을 감싸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은 많이 있지만 이게 음식이 하나하나에 전부 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네. 그거를 가지고 가면서 어떤 이제 시어머니와 또는 시댁 식구들과 이런 이제 신부의 어떤 서로 무언의 어떤 약속이기도 하기도 하고 네네. 잘 해보겠다라는 그런 각오도 담아져 있는 음식들이 혼례 음식입니다. 참 그 결혼하기 전에 네네. 그런 걸 한두 번씩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는 네네. 뭐 시간이 있다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혼례를 치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 좋지요. 예, 그냥 네. 먹는 네, 손님들 네. 와서 배부르게 네. 먹는 용도의 음식이 아니라 네, 네. 각각의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네, 배우면 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네.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구절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의미에 벙어리 3년, 뭐 또 그다음에 귀머거리 3년, 그다음 봉사 3년, 이렇게 9년을 지내야 그 집안에 완전히 식구가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담겨져 있어요. 네. 요즘에는 그런 의미를 네. 새기라 하시면 힘들죠. 조금 버겁다고는 하시지만 네. 어쨌든 그게 그만큼 어떤 집안의 그 식구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쵸. 좀 더 네. 감내하고 네. 또 참아야 하는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네. 이거는 정말 혼례 음식의 전라도만의 랜드마크다. 이런 네. 게 하나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꽃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지가 우리 이 전라도 지역에서만 나오는 거고 어. 타 지역에서는 없어서 여기서 사가지고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지의 또 의미는 그 사지를 비스듬할, 그러니까 경사질 사자를 써요. 경사지게 잘라서 네. 거기다 견과류를 넣어서 이렇게 묶은 거를 사지꼬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견과류는 술 안주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사지꼬지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저기 패백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냥 저희는 보기만 했을 땐 참 네. 예쁘다라고만 네, 했는데 그냥 종이다 생각하셨죠? 네, 그게 네. 우리 지역 전통의 어떤 혼례 그렇습니다. 음식의 하나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부심 느껴집니다. 네. 그 아까 어머니 말씀 많이 하셔서 네. 돌아가신 우리 그 박본자 여사님께서도 네. 혼례 음식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셨는데 네네. 어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예전에부터 그 전국 각지에서 혼례 음식이나 아니면 그 어떤 큰 상 차림 이렇게 하실 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집안에 그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한 번은 여쭤봤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저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전통이 이어가지요. 제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르쳐 줄 법도 한데요. 네네. 그런데
어머니는 실제로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보여지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으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담이 오면 막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좀 서운하셨겠네요. 네, 그랬는데 어머니 말씀은 누군가가 와서 그걸 배우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거기다 넣으면 더 좋은 음식이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통 음식은 음식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거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제 그 정말 전통 음식이 뿌리를 내리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후손한테 물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때는 좀 이해를 못하고 네. 좀 투정도 좀 부렸었죠. 어디 가서 전통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으면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전통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발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는 식재료가 지금 없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정말 단 것을 좋아할 때, 그러니까 단 게 그 귀할 때는 단 걸 정말 좋아했잖아요. 지금은 건강상 단 거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점점 그게 현대인에 맞게 레시피도 좀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흐르는 게 이게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희가 그것도 그렇게 그 중간자 역할로서 전통 음식의 그 흐름을 잘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도 가지고 있는 거죠. 와, 제가 음식 얘기하면서 네. 이 전통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전통이란 그렇게 머물러 됐나요?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네, 네. 네. 아,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대를 이어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가 네, 언제예요? 제가 90년대에서 2000년도 넘어올 때가 저희가 한식이 이제 그 웰빙 음식이라고 막 세계화가 막 될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한테 많이 배우러도 오시기도 하셨고 네네. 또 이제 어머니 밑에 이제 저희 또래 제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어머니 음식을 하면서 그때 하면서 아 정말 이거는 귀한 거다.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이라는 건 안악내들이 했던 거기 때문에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구전으로만 이렇게 내려오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경북 영양의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자가 조리서가 최초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경상도 음식 하시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 안 하시죠? 지금도 뭐 맛있긴 하지만 네. 보통적으로는 이제 전라도가 좀 더 맛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평을 네.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조리서가 나온 걸로 근거로 해서 네. 음식 발전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그렇구나. 지금은 저희 음식하고 뭐 비교를 별로 안 될 만큼 네. 음식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때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이렇게 귀한 음식이고 또 전통 음식을 우리가 문서화하는 게 참 시급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팔순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내가 팔순잔치에 큰 상을 차려서 그 너희들에게 한번 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무슨 선물을 할까라고 하다가 아 어머니가 한 주먹 또 뭐 조금 하는 거를 계량화해서 우리가 좀 표준화를 어머니 음식을 표준화를 해서 어머니 선물로 드리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아 이 귀중한 거를 우리는 어머니의 대를 저희가 이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었죠. 네. 네. 그럼 팔순 잔치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근데 이제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근데 그해 이제 12월 저희 어머니가 그 12월이 그 팔순이신데 그해 네. 7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네. 그 안타까운 그 큰 상은 저희가 보지 못했고 음. 이제 그래서 또 어머니 책을 그나마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그 만드셨던 것들을 저희가 계량화했다는 것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는 못했어요. 또 책도. 그래서 그 이후로 한 3년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엔 물어볼 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니들한테 오빠들한테 엄마가 먹었던 음식 맛이 어때? 뭐 이 맛이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레시피를 더 또 보완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이제 어머니 홀레 음식이 책이 나왔죠. 아까 그 형제 자매가 팔남매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럼 다들 다 요리 잘하시겠네요. 일가견이 다 있으시겠네요. 이제 사실은 이제 자격증으로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음식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집에 가면 제가 그 힘을 못 씁니다. 막내이다 왜요? 보니까 네. 언니 오빠들이 오빠는 임명창이시고 어머니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 평가를 정말 평가를 잘하시는군요.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언니들은 지금 이제 큰 언니 같은 경우는 그 표백 음식을 이제 어머니를 뒤이어서 네. 계속 하시고 계셨고 둘째 언니는 이바지 음식 이렇게 큰 음식들은 많이 하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셋째 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 한정식집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제 넷째 언니는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밑반찬의 네. 그 레시피로 네네. 그대로 해서 와. 예, 이렇게 먹고 하기 때문에 네. 음식에 대해서는 집에 들어가면 제가 음식을 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좀 작아집니다. 가족끼리 모이면 외식은 꿈도 안 꾸시겠는데요. 네. 그 외식을 해서 맛있다는 소리를 제가 잘 못 듣습니다. 그렇죠. 저는 맛있는데 이제 언니 오빠들은 좀 그런 옛날의 어머니의 그 향수를 네. 아직도 기억을 하고 간직을 하고 이제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들 뭐 비공식적이겠지만 다들 뭐 명인 명장들이라서 어떤 음식이 썩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자격증 여러 가지 땄다고 했는데요. 네. 총 몇 가지 있으세요? 한 12개 정도 되는데요. 네. 뭐 기능사, 산업기사, 뭐 기능장, 뭐 음식 명인 등등 해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제일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아무래도 자격증 중에. 이제 우리가 기능을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는 한국 조리 기능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능장 취득할 때가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1년에 이제 지금은 1년에 2번씩 시험이 있었지만 예전에 1년에 1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론 시험을 보고 실기를 봐야 되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그 직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접수를 해놓고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가서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 10년 걸렸어요. 그럼 기능장. 명인께서도 음식 잘하시는데 네네. 뭐 가면 그냥 뚝딱 붙는 거 아닌가요? 뭐 실수해서 떨어진 적도 있나요? 이게 이제 기능장 같은 경우는 한식은 기본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근데 양식, 일식, 중식 뭐 이렇게 해서 선택 과목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그 지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색을 너무 살려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예로 우리는 이제 취나물 같은 게 나물을 하면 삶아서 그거를 무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궁중 음식 쪽에서는 그거를 볶아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으로 이제 시험 평가를 한다면 저희가 하는 방법은 틀린 거죠. 근데 그런 그 어떤 향토색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이제 기능장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좀 재료를 뭐 잘 다루지 못해서 떨어진 적도 있다고 그런 들었는데. 것도 있습니다. 네. 한 예로 이제 용봉탕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용봉탕이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오골계하고 자라나 잉어를 가지고 푹 고아가지고 맞아요. 만드는 음식인데 네. 잉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할 때는 항상 잉어를 죽은 애를 잡고 네, 했는데 네. 딱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개수대에서 걔가 막 파닥파닥 뛰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순간 당황이 됐어요. 근데 원래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이제 그 물고기의 눈을 가리면 걔네들이 네. 잠잠해지거든요.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행주로 눈을 딱 가리면 손질하기가 아주 좋아요. 네. 저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막 뛰고 하니까 이제 혼란스러워가지고 걔를 잡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오. 식재료를 바닥에 떨어뜨렸으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아, 그래요? 예. 떨어뜨리면 바로 그럼요. 탈락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 입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네. 그것도 최고의 기능장 시험인데 그렇구나. 네.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잉어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와가지고 막 살아있는 잉어 항상 잡아서 막 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잉어가 안 나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 그 프로필을 저희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음식만 공부한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연구도 하셨더라고요. 네. 뭐 음식에 필요한 어떤 그 도구들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예.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박사 과정을 밟을 때 저희 네. 이제 스승님이 좀 그쪽 특허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예. 이제 교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담아내는 용기도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용기를 사람들이 쓰기 편리하게 그다음에 그 음식이 들어가면
그 음식의 그 어떤 보존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용기 개발도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예, 표현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제 이렇게 끌어올르면 뚜껑을 닫아놔 했을 때 끌어올르면 네. 이제 넘치잖아요. 네. 그 넘치는 뭐 뚜껑 개발이라든지 또 이제 그 봉지형 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차 그 끝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면 비위생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그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오. 차를 마실 수 있는 것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 박사과정 중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었죠. 실제로 그 봉지형 차 빠지는 그 컵은 저희가 시제품으로 만들기도 했었고요. 네. 네. 야, 음식 하시는 것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네. 연구까지 하시고 또 뭐 네. 재료에 관련된 어떤 그 뭐 기구까지 만드셔야 네, 되고 네, 네. 너무나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또 바쁜 일을 또, 또 스스로 또 하나 만드셨습니다. 예, 홀레 음식이라는 건 저도 이제 먹고 싶은데 네네네. 결혼하지 않으면 뭐 먹을 수 없는 네, 음식이라고 네, 이제 네. 생각이 예, 들었는데 예. 이 홀레 음식 전문점을 또 이렇게 네. 여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예, 그럼 네. 누구나 가서 이렇게 홀레 음식을 접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좀 서학동 그쪽 예술인 마을 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예술인 마을에 이제 음식이라는 거는 사실 문화 예술에 잘 그 포함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화 행사를 하거나 뭐 예술 행사를 할 때 항상 음식이 빠지지는 않지만 그냥 먹고 끝나버리는 거이기 때문에 네. 그 음식을 하는 분들을 문화 예술가다라고 표현을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가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음식을 어머니 음식을 계속 공부하는 제자들도 그렇고 또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이런 게 좀 하나 있어서 좀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또 문화예술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제자들과 저희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두 동의하에 네. 이제 그거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은 가족들이 네.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 네. 앞으로 또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전통 음식은 이제 우리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지금 우리 음식이 미래로 가기 위한 과도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 세대가 지금 저희 나이 또래 전통 음식을 하고 음식 전문가로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후대에 자연스럽게 넘겨줘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떤 전통 음식을 가지고 상품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문서화가 필요해요. 기록을 해야만이 후대에 이걸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음식이 또 만들어지는 건데 네. 지금 앞에 그 우리 선조들이 하셨던 음식들을 지금 구전으로 내려와 있는데 네. 이미 그 구전으로 내려주셨던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얼른 지금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분들이 빨리 만나서 이게 이제 그 문서화하고 그걸 레시피화하고 작업화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 제자들은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매진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화의 시작은 음식이었는데 네.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자부심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전통에 대한 의미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